자, 이제 평생교육과 교사론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퀴즈 그 게임할 때 나왔었죠? 여러분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억 안 나요? 평생에 걸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설명을 교수님이 해줬었어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 그리고 성인 교육, 중년기에는 여러분이 뭘 배우고 싶다, 노년기에는 뭘 배우고 싶다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것을 수직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쌓아나가는 것에 따른 것이니까, 그지? 수직적 통합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형식교육이라고 하고요. 서머힐 스쿨과 같이 학교긴 학교지만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형식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버스 안에서 문득 창밖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형식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형식, 비형식, 무형식과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평적 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를 내보고 맞춰보세요. 자, 교육에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통해 삶이 곧 교육이다 라고 해서 학습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평생교육, 그지? 평생교육에다가 별표를 많이 쳐주세요. 그러면 이런 평생교육이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이 지겨운 공부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왜 평생교육을 해야 되죠? 사회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너무 사회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계속 살고 외국에 평생 동안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겠죠. 명동에 전 세계에서 관광하러 오는 여행객들이 많은 것처럼 세계화라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외국어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또 퀴즈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평생 교육은 평생 고용의 보장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필요한 거죠. 요새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약직도 많고 정년 퇴임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평생교육을 왜 해야 돼요?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강민우, 너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70까지만? 70이 됐을 때 생각이 달라질 거야. 교수님 볼 때. 그치? 다른 사람들은 150살까지 사는데 왜 나는 반도 못 살아야 되나? 라고 해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100세 시대에 150세까지 산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년 퇴임하고 나서 놀기만 하면 너무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행을 어디를 갈 것인가 그 정보를 모으는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라틴 댄스를 너무 배우고 싶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평생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먹고 살만 하니까 평생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어려우면요, 가서 농사 지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조용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요, 또 까먹었어.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하면 항상 까먹어. 그냥 건너뛸 거야. 몰라, 기억 안 나. 먹고 살만하니까, 그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아실현의 강조, 삶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평생교육은요, 학교 교육과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많은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서 4개만 찍어줄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육 대상이 나오죠? 네.
평생 교육의 대상은 어때요? 자원적. 자원적, 이질적, 보편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광명평생교육원이라는 데서 강의를 할 때 얘기해줬어요. 70대 남성 노인분이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시아버님 연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학생으로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수업으로 기억에 남아요. 자, 근데 교육 대상, 학교 교육은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나이가 10살, 20살 차이가 나나요? 안 그렇죠. 차이가 나요? 10살, 20살? 옆에 있는 친구랑 거의 비슷한 나이죠? 획일적, 동질적, 특징적. 초등학교 1학년 몇 살 때 입학하세요? 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죠?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교육제도 있죠? 거기에 줄 쳐보세요. 교육제도, 평생교육의 교육제도는 어떤가요? 비형식적, 다양성, 유연성. 서머힐 스쿨 생각나요? 영국의 서머힐 스쿨에 갔더니 6년 동안 저희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놀기만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수업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뭐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비형식적이고 다양하고 유연하다라는 거죠.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을 학생들이랑 잘 정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학교 교육은 어때요? 교육 제도의 측면에서 형식적이죠? 종이 치면 수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나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정적, 획일적으로. 학기가 끝나는 때는 언제야? 기말고사 보고 나면 끝나면 종강이야. 뭐 이런 규칙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학교 교육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교육 결과를 찾아보세요. 교육 결과. 여기에 별표를 쳐보세요. 평생교육의 교육 결과는 어때요? 지식의 현재 효용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평생교육,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서 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운전 배우고 싶다, 어떤 사람은 살림하는 거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10년 후에 쓸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요, 학교 교육은 어때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왜 이 재미없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가 커서 영어를 할 일이 있을 거야.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니?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렸다 써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의 미래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그지? 평생 교육은 현재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학교 교육은 미래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바꿔놓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못 찾기만 해봐. 어디론가 끌고 갈 거야 교수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 경험에다가 줄 쳐보세요. 아까 70대 노인분이 교수님 수업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분은 삶에서의 아주 풍부한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수님 뭔가 설명하면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아주 재미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경험 자체가 풍부한 학습 자원이다. 평생교육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어때요? 경험이 별로 없는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 왜냐면 교과서에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담겨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로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경험이 별로 중시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마지막 수업인데 그렇게 자는 얼굴을 교수님 머릿속에 남기고 싶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 교사론 하나만 정리하면 이제 끝나요. 민준아, 오랜만에 와서 또 자려고 그랬어? 자, 교사론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사례, 멋진 교사의 이야기를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교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교직의 성격은요, 교사는 물건을 생산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내가 만든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리면 되고요. 부셔버리면 돼요. 근데 교사는요, 인간을 다루는 직업이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얘를 내다버릴 수도 없고요. 부셔버릴 수도 없어요.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있겠지. 얘가 교사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요, 기다려줘야 돼요. 일단 교사는 인간을 다루는 직업이고, 특히나 성숙한 인간을 다루나요? 미성숙한 인간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줄쳐보고요,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지 보세요. 교직은 사회 변화와 발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아니, 관련이 있지요. 왜냐면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인적 자원, 여러분을 잘 길러내면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적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관련이 있겠죠. 특히나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요. 내가 도와주고 있죠? 학습 조력자라는 것은, 조력자는 도와준다라는 얘기예요.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에 오면 공부만 해요? 아니죠.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정적, 사회적, 직업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뭔가 오늘 우울한 표정을 짓는 학생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가서 문제가 뭔지 확인해보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 지도자의 동그라미 여러 번 쳐보세요. 그죠?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다른 역할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무슨 역할을 골라야 돼요? 생활 지도자. 알겠지?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사님.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흡연을 계속하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교수님이 막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들어놓다가 갑자기 어떤 골목에서 교수님이 담배 피우면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얼굴이 빨개지겠죠.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로서 역할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역할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학계로는 제가 10년 정도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잠깐 풀어주면 떠들고 있어요. 잠깐 지루하면 자고 있어요. 활동을 하라고 하면 귀찮아해요. 영화를 보여주면 1분 보다가 또 스마트폰을 해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또 너무 욕심을 부렸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죠? 연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뭔가 개발하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의 자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사가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선생님, 교사,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 어떤 부모, 어떤 디자이너가 되면 좋겠어요? 원장 선생님이 되고 이럴 때 후배 디자이너들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일단 건강해야 돼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요, 실력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감화,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돼요. 그걸 교양이라고 얘기하죠. 교양을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많이 쌓아야 돼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뭐 대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반적인 교양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실기교사, 디자이너 선생님, 원장 선생님 되면 미용 쪽에 전문적인 교양을 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죠? 손님들이 이런 머리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무시리 통통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적 교양이라는 것은 교사로서
거꾸로 학습? 그게 뭔데? 요새 해보면 애들한테 반응이 좋고 효과도 괜찮다던데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되죠. 교육 방법을 어떤 것을 쓰는 게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교사의 자질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아까 게임할 때 퀴즈에 나왔던 마지막에 인생의 통합성이라는 거. 그지? 거기다 별표 3개 쳐보세요. 인생의 통합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교사로서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주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뭐라고요? 통합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모두 통합해서 살아나가는 교사가 좋은 교사일 것이다 라는 교사의 자질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어렵습니다.